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세율을 줄이는 방법이 있죠. 요거는 얘기 드렸고. 그리고 또 있죠. 빼기니까. 얘가 커지면 세금은 작게 되죠. 필요경비 관련해 가지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부가가치세는 빼지 못했는데 종합소득세 때는 뺄 수 있는 것 중에 큰 덩어리가 뭐가 있었죠? 인건비. 오늘 요 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인건비를 빼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죠? 인건비를 빼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부가가치세를 빼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됐죠?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야 되죠. 맞죠? 그냥 썼다고 빼주는 게 아니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적격증빙을 받으면 빼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종합소득세 때 인건비를 빼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정답 좀 맞추면 좋겠는데. 책 드릴게요, 오늘도. 예. 어떤 일을 해야 되죠? 그냥 막 질러봐도 돼요. 뭐 틀어도 되니까. 예. 뭐라고요? 월급을 직원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야 된다. 현금 주면 안 빼지냐? 현금 주면 인건비를 못 빼나요? 그러면 직원이 그런 경우 있어요. 직원이 신용불량자라서 통장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건가? 그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예? 4대 보험. 4대 보험을 가입하면 OX 기자 한번 할까요? 4대 보험을 가입하면 직원을 인건비 처리를 할 수 있다. OX. OX 표시하면 보세요. 책 드릴게요. 이것도 계속. 예. X가 한 명도 없네. 근데 용감하게 X 한번 해보죠. 누가. 다시 한번 할게요. 4대 보험을 가입하면 인건비 처리를 할 수 있다. OX. 갑자기 바뀌었네. 세 분. X 세 분밖에 없어요. X예요, X. 일단. 4대 보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럼 세 분 중에 책을 한 권 드릴 건데, 한 분을 뽑아야지. OX 퀴즈 또 뭐 하지? 생각을 안 하고 왔는데. 그러면 주관식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4대 보험은 아니다. 그러면 인건비 처리를 하려면 뭐 해야 되죠? 이 세 분 중에 한 분만. 용감하게. 세 분 중에 직장 다녀보신 분. 힌트 드릴게요. 직장인들이 월급 받을 때 월급 다 안 받죠? 원천징수.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원천징수. 근데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은 원천세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원천세 신고. 직원의 월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 돼요. 인건비를 빼기 위해서는 원천세 신고란 걸 해야 돼.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되거든요. 뭐 해야 돼요? 격리 파트에서 일해 보신 분은 없어요? 이쪽에서. 제가 강의 중에 OX 퀴즈 하나 더 낼게요. 주관식 못 맞추니까 조금 고민해보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두 개를 해야지 얘를 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거 하면 빼지는 줄 알거든. 요거 하면. 4대 보험 등 가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근데 4대 보험이, 그러니까, 이 세금이 왜 중요하냐면, 대다수의 사장님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직원 등록하면요, 제일 먼저 4대 보험 가입부터 해요. 사장님 4대 보험 가입 왜 하세요? 물어보면 인건비 처리해야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 가만히 보세요. 요거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원천세 신고를 하고요.
지급 명세서를 제출했어요. 요거는 어디에 하죠? 어디에? 어디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고 어디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세무서. 지금 세금 얘기하잖아요. 그럼 세무서에 뭔가를 했을 때 세금을 빼주든 늘리든 할 거잖아. 간단하게. 맞죠? 주체가 세무서죠. 그럼 세무서에 이제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사대보험은 주체가 어디죠? 관리공단이겠죠. 관리공단. 관리공단은 기본적으로 세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빼주는 거야. 이해됐죠? 세무서에 뭔가를 해야지 빼줄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 세무서와 이 관리공단의 전사는 연동이 된다. 연동이 됩니다. 원천세 신고를 딱 하는 순간 관리공단 컴퓨터에서 물이 반짝반짝 뜨겠죠. 4대 보험 가입은 OX 한번 할게요. 의무가입이다. OX 요 세 분만. 4대 보험 가입은 의무가입이다. 예? 인원수. 이거 다 틀린 생각이 있으면 계속 얘기를 하시면 돼요. 틀려도 좋으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의무가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럼 질문 다시 해볼게요. 4대 보험 가입은 그러니까 근로자 수에 따라서 의무가입이다. 근로자의 수가 중요하다. OX. 요 세 분만 하면 되세요. 세 분만. 직원 수가 중요하다.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라고 표현하는데. X죠. 의사 표현을 O X. X예요, X. X 한 분 됐으니까 어느 책 드릴까요, 이 중에서? 저는 받았으니까 이거 줄게요. 아, 양도 돼요. 어느 책 가지고 싶으세요, 이 중에서? 아,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까요? 직장인이세요?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창업도 생각 없고? 네, 그냥 일반 생활을 편리하게. 그럼 요거는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보세요. 4대 보험 가입은 의무가입이에요. 의무가입. 네, 기본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그런데 모든 조항에는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외 규정. 그러면 4대 보험 가입 제외 대상만 알면 되겠죠. 4대 보험 가입 제외 대상은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한 달에 몇 시간이더라? 60시간? 60시간인가? 60시간이에요. 시간을 한번 다시 검색해 보세요.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월 기준 8인가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한 달 기준으로 작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만 4대 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단시간 근로자가 다음 달에도 동일한 직장에 일하죠. 그러면 의무가입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용직인데 잠깐 일하는 사람들 있죠.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그런 사람만 4대 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고 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4대 보험 가입이 의무가입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세무사를 고용한 사람들, 세무대리인을 고용한 사람들은 세무사가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를 대신 신고해 주겠죠. 세무사들이. 맞죠? 자기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얘를 안 하잖아. 4대 보험. 해주는 세무사도 있어요. 안 해주는 세무사도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세금 관련된 일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원천세 신고를 계속 했단 말이야. 원천세 신고를. 그런데 4대 보험 가입을 안 시켰네. 그러니까 몇 년 있다가 4대 보험 폭탄이 날아와요. 그동안 직원이 근로했던 기간은 표가 나죠. 세무서에서. 그런데 4대 보험을 10원도 안 냈잖아. 그러니까 4대 보험 폭탄이 날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원천세 신고를 하면 4대 보험도 즉시 가입을 해야지 폭탄 안 맞는다. 이해됐죠?